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 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아니면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 이못 저못. 어떤 것이죠, 원장님? 뭐 이번 주에도 좀 잘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저도 보려고 찾으려고 굉장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민영삼이 저 친구 뭐 그 종편에 못 나오게 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적개심을 분노를 가지고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전부 나쁘게만 보는 거 아니냐, 색안경 쓰고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그 모함을 받을까봐 제가 굉장히 잘한 거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저 주중에 황장수 소장께 전화도 해서 이번에는 좀 잘한 것 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이번 주도 없습니까? 근데 보니까 홍종학 전 의원인가요? 참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 새로 신설된 그곳의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홍종학 전 의원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후보자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장모를 잘 둬가 장모가 국회의원 중에 병이 악화되면서 부동산이 이제 뭐 한 모르겠어요. 그 시세로는 뭐 한 40억 조금 안 되고 그 이제 공시는 실제로는 한 6, 70억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겠죠. 이거에 이제 절반을 이 장모가 이제 홍종학 씨 부인하고 장녀 그러니까 손녀 중에 첫째 딸한테 이제 4분의 1씩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8억 한 6천만 원이 되고 거기서 세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넣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씩 나누면 250만 원씩 떨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정려세를 냈다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미국에 유학하고 가천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경실련에서 시반 4, 5년을 쭉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단하게 상속과 정려가 이렇게 1년에 한국에 3, 40조씩 되는데 세금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적다 이러면서 과도한 상속과 정려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면서 부의 세습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탈법이냐가 아니라 본인이 부의 세습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게 자신의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재벌 면세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재벌 면세점 규정을 만들어서 5년 규정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잠실 롯데가 허가를 못 받아가 직원들이 한 4,000명이 흩어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받아가 또 모이면서 한 3,500억을 잘렸다가 다시 붙는 이걸 만들었고 대혼란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박정희 정부가 히틀러의 나치처럼 재벌 중심의 정책을 운용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서 상속과 정려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입장에서 자신의 장녀나 부인이 저렇게 거액을 정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탈법은 아니지만 뭐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좀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조희연 갑자기 교육감이 생각나네요. 자기 아들, 딸은 외고 보내놓고 그거는 가정사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고 귀족 학교 철폐해야 된다. 그거랑 좀 논지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어떤 지금 공직에 있는 진출하는 그런 분들의 고위층들의 자녀 특혜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 입학 안 되는 배 변호사가 아주 특기인 것 같아요. 잘 찾아내요.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은 미국 보내놓고 말이죠. 반미 정책 펼치고 자기 아들 미국 국적이면서 반미하고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집 두 채씩 갖고 있는 김현미 장관 같은 장관도 경우에는 잘 찾아내고 자기가 자주택자인데 자주택자가 적폐라면서 빨리 팔라고 자기 안 팔고 있어. 제가 보기엔 그 얘기 조국 민정수석도 아직 안 팔고 있어요. 좀 이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원래요, 이 정려세가 30%인데 부인은 30%를 내고 이 손녀는 공종학 씨 장녀는 20%를 냈어요. 원래 손녀 정려라는 거는 부모가 없이 중간에 부모가 다 죽고 대습. 이제 이 조부나 조모가 손자한테 이렇게 할 때 용도로 20%인데 저렇게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그 딸도 30%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상당히 좀 악용했을 소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건 도덕성인가 도덕성? 도덕성에서 문제 네. 있고 또 이념의 편향성. 네. 그다음에 도덕성이 문제여서 지금 또 딱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전문성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신혼부부한테 한 채씩 주택 준다 하지 않았어요? 집중해가지고 아주 그 몰매 맞았죠 사실은. 집중 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그 공약 접었는데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경제학자고 경제 공부를 했지만은 이념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공부를 해서 재벌을 이제 이분이 2000년도 2008년도에 쓴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그런 보도를 보니까 무슨 재벌 기업을 암세포로 비교해가지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그래서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대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갖다가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그 재벌은 암세포하고 똑같다라는 시각의 그 논문을 또 써가지고 그걸 지금 보면은 우리 사실 대기업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게 대기업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하이닉스 전자 반도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버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착시 현상으로. 하지만은 그런 측면인데 아무튼 그런 그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학을 연구를 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창설한 부서 아닙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 네. 중소기업이나 벤처하고는 이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별로 아니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전혀 그쪽 분야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낙마했던 조대엽 노동부 장관 있잖아요. 네. 문재인 캠프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노동 정책에 대한 그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 사회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을 연구했던 분이거든. 사회학자이나. 네. 마찬가지 이분도 경제학자지만은 중소기업 벤처에 대해서는 아무 실무 경험도 연구 경험도 없는 전문성하고도 동떨어져요. 도덕성도 도덕성이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그 인재 풀에 대해서 그 캠코더라고 했나요? 캠코더? 캠퍼에 네. 코드 인사를 줄여가지고 이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캠코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캠프 출신이 아니면 한 자리 못한다. 이 사람도 캠프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캠프, 코드, 그다음에 더민주. 그러니까 당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 다른 말로만 협치고 무슨 연정이고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리는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인재 장관 후보자들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인재 풀이 이제 미천이 바닥나본 거예요. 네. 바닥나버리니까 결국에 자기 사람만 찾고 이제 해전문이 되고 나홀로 인사가 되고 그래서 캠프 코드 더민주당 해갖고 캠코더 그 다음에 보은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보은 그 다음에 나홀로 문재인 정부 나홀로 그 다음에 코드 그래서 이제 모나코가 아니라 보나코 인사. 보나코 인사.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불법 채용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지금 당의 사람들을 부국장급 이상 공공기관으로 갈 사람 네. 다 뭐 이렇게 희망 적어내라고 지금 더민주당의 당뇨 월급 받고 일하는 당의 직원들한테 네. 그걸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역협회 회장 김인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넉 달 남았는데 위에서 나가라 코드 맞는 사람 온다 해서 그 사람이 그걸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만둔다 더러워서 그만둔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심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채용과 낙하산의 차이점은 또 뭐가 다르냐? 예? 불법 채용과 편법 채용이죠 그건. 예? 불법은 아니고 예. 편법 채용 낙하산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더민주당에서 있던 사람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 거기에 지가 받을 직위 자기가 다 정해서 이런 걸 다 하고요?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들은 위에서 이렇게 꼽는다 합시다. 이사회가 그냥 손들어서 이렇게 네. 해준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장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도 아닌 어떤 회사의 공공기관에 가서 본부장이니 뭐 부장이니 이런 거 일할 건데 그럼 불법 채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너무 불법 채용이지요. 이거는 그 자기들 전수조사를 시켜놓고 말이죠. 그 자리 비면은 거기다 다 넣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니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뭐 그거부터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그거 이제 할 부분이고 그런 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낙하산 부분 참 곤혹스러운 게 제가 또 잘 아는 뭐 제가 또 그 십수년 있었던 그런 정당이고 해서 다 아는 후배들인데 뭐 취직 자리 이렇게 하려면 모르는데 여당이 됐나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좀 막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명하는 것에 저는 좀 문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솔직히 그렇게 했다. 정권 잡았으니까 네. 이제 좀 그 지익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이해해다오.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어. 그런데 아니 무슨 공공기관에 간 것이 아니고 정부 부채에 파견하려고 했다라고 아주 그 뭐 변명을 구차하게 한 거예요. 네. 아니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그 똑같죠. 정부 기관으로 보는 거죠. 자, 그게 정부 부처는요. 이제 국장급을 하나 당에 분야별로 행정부마다 네. 수석 전문위원으로 데리다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관 정책 보좌관 정도를 하나 꼽는 것 정도가 그 막교환이지요. 이렇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 줄은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타 삼피를 노리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쫓아내면서 불법 채용된 전수조사에서 밀어넣은 사람들을 다 잡아낼 수 있지. 그렇죠. 그 뭐 한국당 국회의원이나 전 정권의 실세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불법 채용된 사람은 다 쫓아내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 살려남잖아요. 넣을 수 있지. 네. 세 번째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채용에 대한 불공정성 때문에 불만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 얻지, 지지율 얻지. 이거 일타 삼피라고 생각하고 이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거는 안 그래야지. 아니 그러면 본인들 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거는 5년 안 한다는 걸까요? 아니 5년 뒤에 이제 적폐로 또 돼가지고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다음은 또 다른 그 성향의 정부가 들었으면 이것도 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7자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국립대학 부마시.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면 그게 한국당만 걸리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지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여당이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그런 힘이 없나 보죠. 아니 그래서 정부 기관에 희망자 있나요라고 문자를 돌렸어요. 네. 정부 기관이더라고. 정부 기관. 그러니까 이게 정부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관하고 합친 거예요. 네. 정부 기관이 문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어쩌다가 그 문자가 밖으로 나왔을까요? 그건 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부국장이라고 제안해 놓으니까 부국장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받아가지고 그거 언론에 제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게 정부 여당이 본인들은 그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서 이전의 정부들이 해왔던 그 낙하산은 다 적폐라고 그러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안 맞네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제시해서 다시 아무튼 홍종학 네. 장관으로 돌아와서 아 예. 이 얘기는 어떻게 무슨 얘기로 가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망사다가 여실히 증명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말 야당 의원들이 또 잘 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찾아내면은 홍종학 그 벤처기업 장관 그거 아마 또 국회 청문회 쫓을 안 될 거예요. 일단 네, 낙마할 수도 낙마할 있어요. 수도. 예. 낙마할 수도. 그러면 홍종학 내정자까지 낙마해버리면은 우리 국민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인사가 망사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율이 60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야, 이 정부가 정말 지지율 관리는 잘한다. 그 허상을 쫓는 이런 그 선전선동을 쫙 이벤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율 관리는 잘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속으로 멍들고 있다. 옛날에 지지율 관리 잘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누구예요?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고 했는데 한 방에 어느 날 계기가 주어지면 훅 가요.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까? 석 달 안에 내가 볼 때는 훅 갑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 홍종학 장관 같은 그 내정자를 이렇게 보면서 야 완전히 그 야당에서도 뭐 성명서들 내고 했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의 그 무능이 네.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이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을 하려면은 일단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협치에 나서야죠. 120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심상정 정의당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정치력 있는 분들 뭐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문자 그대로 협치를 갖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연정 아닙니까? 우리가 좀 할 것만 이야기해야지 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우리가 뭐 그러니까 하면 아니 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권 죄송합니다. 잡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다단계가 결론은 필요 홍종학 내정자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는 망사다. 이것이 제가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잘못한 것이다라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명 더 있죠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그 지명자 후보자죠 네. 후보자. 근데 이분도 청문 요청서가 이제 동의서가 국회로 갔기 때문에 벌써 재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장관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 집 두 채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제 그 초등학교 네. 목포 중앙초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 동생하고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예. 예. 뭐 그냥 민선배도 친하다니까 패스하고 별 패스합시다. 중요한 인물도 아니니까. 그래, 중요한 인물도 예. 저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 헌법재판소에 그러고. 이렇게 아니 집이 두 채라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뭐 또 좋은 데 있더라고요. 서초동 그리고 용산구 뭐 여러 군데 있던데 아 집이 두 채인데 뭐 여러 군데예요. 하나는 임차권이 있더라고요 또.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뭐 부인께서 좀 활동을 하신 모양이죠 후보자.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제가 아는 이 정권에 네. 이념적 좌표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 한 명은 네. 부인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집을 돌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분이 공식적인 직책은 맡지 않고 비공식적인 직책으로 떠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보. 그래서 예. 뭐 그 정도로 해주고 좀 있으면 네. 또 뭐 그것도 다 나오겠죠. 그런데 뭐 예. 월급 안 받는데 또 무슨 소용이 있냐 하겠죠.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 줄을 서서히 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문제가 아까 황 소장께서 잠깐 그 김인호 무역협회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신문을 너무 자주 듭니다. 저기 이번 그 이거 잘잘못 제가 못했는데 읽어볼게요. 잘잘못 못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지금 나온 기사가 등 떠밀리는 공공기관장이네요. 강제로 바꾸는 일 없다더니 알아서 용퇴하라. 공개 압박. 그래서 저는 이제 MBC 사장하고 KBS 사장 네. 그뭐 이제 노조 입장에서 바꾸려고 뭐 했는데 그 뭐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일면 저는 이해가 되고 KBS 사장 바꾸려고 하는 건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다른 공공기관에 정부 투자기관 장들을 이렇게 네. 그만두라고 압박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적폐예요. 이것도 제가 적폐. 한번 볼게요. 제 목소리가 또 올라가네요. 예,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물러난 기관장이네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남농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엄청 많네요. 자, 그거 쫓아내려고 한국우주항공 네. 카이. 지금 연말에 수십조짜리 미국의 고동훈련기를 수주하려고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사장은 안 나간다고. 사장이 이 정권에도 좀 붙어 있어 보려고. 옛날에 박 대통령 먼 친척이라고 좀 뻥도 치고 다니고 이랬는데 사장이 좀 미련한 사람이지요. 네. 버티니까 아예 막 회사를 막 초토화해가지고 예? 무슨 검찰에 무슨 적폐청산 1호 해가 막 압수수색을 몇 번 하고 하다가 부사장이 자살하고요. 자살했죠, 예.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저거 사람 사장으로 하나 보냈고 캠코더를 그다음부터는 졸지에 수사가 조용해지고요. 이제 대통령이 T50에 앉아가지고 얼마 전에 아덱스라고 방위산업 전시회에 이제 선글라스 끼고 또 이제 홍보하고 있어요. 이제 수주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빈대 잡는다고 그냥 초과 상관을 확 태워버리는데 이게 이제 안 나가면 처음에는 이제 해당 감독 부서에서 감사가 옵니다. 감독 부서 감사관실에서요. 좀 있으면 이제 총리실에서 감사관이 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내부에서 검찰에 찌르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면 이제는 틀어서 깜빵을 보내니까 전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사장하고 있으면서 판공기를 좀 많이 쓰거나 카드를 좀 많이 썼거나 어디 가서 밥을 술을 또 일요일 날 잘못 먹거나 법인카드 쓴 뭐 사람. 가라오케나 어디 갔나? 룸살롱 한번 갔나 생각을 해보다가 있다 생각하면 이 사표 내는 게 살 길이다. 지금 그렇게 몰아내고 있는데요. 역대 정권에 항상 이렇게 안 나가겠다고 버틸 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내보낸다고 하던 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들 장난이고 이 정권은 뭐 완전히 막 두들겨 잡아 죽여버리니까 그것도 공공기관도 너무 아닌 무역협회가 아니 뭐 심하도 됩니다. 저거 하는 거 생각해야지.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간법인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 네, 당연하죠. 맞아요. 아니 민간법인의 부서에서 전화가가 당신 자리 좀 비워주라고 넉 달 남았는데 옛날에요. 6개월 미만은 채우고 그렇게 가라고 하죠. 봐줍니다.
한 1년까지도 봐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넉 달 남은 것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매일 쪼오겠죠. 형님 저 언제 취직하러 가요? 언제 이러니까 전화가 또 조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민영화 시켜가지고 거기다 뭐 일테면 KT 같은 데는 이런데 그런 데는 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바뀔 때마다 또 낙하산 내려보내려고 기존에 있는 사람 나가라고 압력하는 그거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단돈 1원도 그 네. 내놓지 않은 네, 네. 민간 단체. 네, 네. 그게 바로 무역협회예요. 예. 무역협회나 다른 협회들 많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간 사람 보면 이제 누가 가는지 알겠네요. 근데 원장님, 다른 걸 떠나서요.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갑질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왔어요. 아우 허인의- 또 예. 그러니까 아우 또 아시는 분 아닌가요? 허인혜 씨도 허인혜 군도 네. 참 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럼 내가 할게요. 나도 잘 알지만 뭐 나는 뭐 안면 몰수하니까. 같이 영입되셨죠? 자, 내보다 그건 좀 좀 심했더라고요. 내보다 좀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해요. 지금 무슨 이 협동조합을 하는데 원래는 현미밥을 파다가 현미 네. 갑자기 현미 팔다가 발효 현미 팔다가 태양광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다면서 제일 재미 본 사람들이 이런 이 지금 태양광 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는 매출이 5억에 불과했는데 매출이 올해 매출을 갖다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게 97억 5천으로 소박하게 설정을 하고 2020년까지는 500억을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납품하냐? 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서울시 이제 그 이 주택공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아무래도 끼리끼리 이제 하니까 SH공사에 7개 회사가 태양광을 납품하는데 그 중에 설비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 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밀어주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자료를 좀 내라니까 정용기 의원 방에 2차례 찾아가서요. 20일, 24일 두 차례 찾아간 게 이제 녹취가 됐는데 네. 이제 녹취가 이래 보면 네 잘못되면 법적 책임질 수 있냐, 시민운동 많이 해본 사람으로 간표운동 자신 있다, 낙선운동하면 네 좋겠냐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이제 점잖은 거예요. 내가 합법적인 낙선운동도 할 수 있고 나 깜빵에 3차례 다녀온 사람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내 후배 놈이라. 그 새끼들이 날 괴롭힐 일 없다.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데 나한테 정용기 씨가 이 말은 지읒이니까 한마디로 남성의 어른 남성의 성기를 한자로 이야기하는 지읒. 지읒도 아니다. 내가 차마 이 이야기는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무리 정의원이 고향 선배라 하지만 지읒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 회관에 찾아가가 업자가 과거에 날고 기는 학생운동의 스타고 또 민주당의 젊은 세력을 대표했지만은 참 유명했죠. 재능에 비해서 재수가 없어서 국회의원 배지는 못 달았는데 지금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발효 현미를 팔다가 태양광으로 총알같이 갈아탔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업 때문에 업자가 국회의원 방에 가가 국감 자료 이거- 요청했다고 지읒도 아니다. 아 진짜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죽겠네. 아니 이런 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하에서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허인혜 씨가 이제 그 82학번 운동권에 네, 고대죠. 허인회를 위한 변명을 좀 하세요. 고대 같은 고대고. 고대에다가- 아니 그래서 이제 의욕이 넘치고 굉장히 그 적극적이에요. 이분이 홍준표 대표 아니 매사에 아주 적극적이고 네. 그 이렇게 하는 거에서 꼭 김정숙 여사하고 좀 아주 비슷해 활동력이 뛰어나요. 조심하세요, 원장님. 아니 활동력이 그 뛰어나. 남자 김정숙이네. 아, 여기 활동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오버하면 근데 또 아쉽게 그 제 국회의원 3표. 그때- 처음엔 9표. 그때 당시 홍준표 예, 예. 의원 아닌가요? 아니 동대문? 김영국 당시에는 아. 김영국. 그때 개표 재개표까지 했죠. 네. 예, 제가 맞아, 해가지고 9표 차로 떨었어요. 9표. 맞아. 하고 아니 맞네. 9표 차로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에 본인이 또 나왔어요. 그때 아주 결국엔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결한 게 바로 홍준표. 맞아요. 홍준표 대표가 송파에서 동대문을로 와가지고 한 거고 제가 바로 그 동대문을 그 지역에서 서울시의원 했어요. 일대 그래서 학교 그 운동권 학생회 이쪽부터 너무 잘 알죠. 다른 후배가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폭발력 있고 적극적인데 배지를 한 번도 못 달았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걸 아는데요. 제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잖아요. 동대문을. 그리고 허인혜 씨 이분이 그 당시에 당선이 다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선거를 하면서 유세차에 서가지고 다 당선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판에 그걸 그 너무 그 건방진다고 그렇죠. 유권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9표 차로 떨어진 떨어진 거예요. 다 이긴 선거를. 저도 이 양반 좀 잘 아는데 넉살 좋기로 말하면 그렇죠. 엄청 아, 넉살이 그래요? 좋아요. 뭐 몇 년간 전화 안 오다가 갑자기 전화 왔어도 엊그제 통화한 사람처럼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조금 진짜 이 재능도 탁월한 사람인데 네. 이 후가시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후가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네. 이게 공정한 조금 방송. 이렇게 네, 올바른 이 방송. 목이 조금 이게 그죠? 목에 목에 힘을 기부스를 좀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또 한 가지 천만할 게 네. 자,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지 그 피감 기관이 찔러줘요. 왜 허인혜 씨한테 알려줘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왜 허인혜 씨한테 누가 알려줬냐고요. 박원순 시장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 피감 기관으로서 그 좀 거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의원을 그냥 찍어서 박 찾아와요? 시장도 얘기를 했어. 너무나 그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박원순 시장도 얘기는 했지만은 아니 냉정하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니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했다라고 알려줘요? 아니 우리가 경찰서에 누구 네, 네. 고소하면 피고소인에게 네, 그렇죠. 얘기합니까? 피고소 못하죠. 안 하죠. 피고소인에게 고소자가 누군지 제보자가 누군지 경찰이 알려줍니까? 자, 이거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을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권으로서는 허인혜 씨가 지금 계급이 제일 높은 수준이죠. 파리학부에 예. 제일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내 후배인데 그 새끼들이 나를 괴롭힐 일 없다고 하니까 졸지에 허인혜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놈과 새끼로 만들 정도의 비선인 실세네요. 한마디로 그 내가 9표로 떨어져서 이 불운 때문에 그렇지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쯤 한 6선, 7선에서 국회의장 했을 거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준표처럼 당대표 됐다 아니,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3년 아래잖아요. 대학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인사 사정을 다 쥐고 있는 민정비서관 백원우 씨. 네. 백원우 씨가 직계예요, 직계 고대. 고대 운동권 직계 바로 학부. 그게 정권의 실세들이 다 허인혜 그 씨의 학생 운동권의 직계 후배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당 의원들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여당 마십시오. 의원들은 새끼와 놈이 되고 야당 의원들은 페니스와 음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허인혜 씨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에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박원순 시장이 그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그 서울시의 아파트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이 대도 안 하게 탈원전 한다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를 무리하게 잡았어요. 지금 그것도 실제로는 7%밖에 안 되는데 9%라고 자료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권하고 맞아. 가까웠으면 이거 뉴스 뭐 이 브리핑 때리치우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나 좀 하면 떼돈을 벌 저희도 건데 태양광 했으면 우리는 뭐 정권하고도 가깝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뉴스 브리핑 아니 그게 MB 정부 때는 그 자원외교. 녹색 뭐 하고 자원외교 네. 했잖아요. 그래서 LED 한다고 또 너나 나나 없이 LED 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전부 다 태양광을 하네, 뭐 풍력 발전소를 하네. 애국에서 선풍기 같은 풍력 발전기 조그만 거 갖고 수입해서 지금 팔려고 하는 후배들 많이 해. 제가 자, 압니다. 이거는 그냥 입만 있으면 돼. 아 그래요? 이 인맥만 있고. 네. 왜냐하면 돈 되는 사람 올 거고 납품만 되면 되잖아. 그럼요. 근데 이 납품을 하는 부분에서 현미 팔던 사람도 태양광이 되는데 현미하고 태양광의 거리는 거의 180도 정도로 멀지 않아요?
예? 발효 현미는 농업이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태양광은 그 협동조합이 태양광도 해. 이 협동조합으로 나는 이거 만들 필요도 없어. 납품할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중간에 밴드 하는 거지 인맥으로.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이거 박원순 사회적 시장이 기업이야.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조직까지 사회적 되니까. 기업이라니까요. 아니 사회적 기업이 태양광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일반 사회적 기업이 기업이고. 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정권 잡아가지고 완장 차신 분들이 지금 도처에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민간 이쪽에서도 지금 도처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염려되고 그러면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정말 한꺼번에 막 이렇게 노동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친노동정책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이번 주도 제가 그래서 좀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파리바게트 했잖아 하나중에도 아니 뭐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그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되니까 도로공사 직원이 5,000명인데 네. 그 징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최고 개선 해줘야 되겠지만 징수원들 7,600명을 또 정규직으로 해야 되더만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요. 이런 혼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뒤를 예상을 해서 국립대학 정원을 갖다가 확충할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디 교도소 공립대학 지금 그 예. 국립대학 정원이 한 6만 명밖에 안 되는 모양이던데 5년 뒤에는 수만 명이 이렇게 네. 지원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국립대학에 지금 국립대학 담벼락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탈원전 하던 사람들 다 또 글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미리 널찍감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신들이 좀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서울구치소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하네요. 아니 그 허인혜 씨 이런 하는 거를 보니까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죠. 정부 네. 각 정부마다 많았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적폐, 그런 폐해의 나쁜 모습을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안 하고 또 그 갖다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그 행위를 우리가 적폐라고 하잖아, 적폐. 그럼 그런 행위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적폐 세력을 청산을 지금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일테면은 그런 적폐는 본인들은 그 적폐를 또 쌓아가고 있어요. 새롭게 적폐를.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빼내고 자기가 그 적폐 자리로 아니 들어가는 보십시오. 거죠. 한 주도 없는 민간 기업에 갔다가 낙하산 내려보는 게 적폐 아닙니까? 네. 탄돈 인원도 저기 뭐 안 낸 민간 단체에다가 단체장한테 압박한 게 적폐 아닙니까? 그다음에 각 당에서 누구 내보내라 정부 기관이든 부처든 공공기관에 또 내려보는 게 또 적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적폐요.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 내가 지금 배도 고픈데 오늘은 파파이스 치킨으로 시작해서 용고먹 추어탕과 가을 전어를 거쳐서 이제는 발효 현미로 끝이 나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좀 피곤하시고 아니 피곤 안 합니다. 신이 나서 앞으로 이건 네. 제가 일부러 피곤한 척 하는 게 너무 신나서 하면 절마 욕한다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살았다 이래 비판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좀 비실비실한 척 하면서 일부러 할 말은 그러신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힘내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네. 정말 또 하시게요? 아니 네. 그 잘잘못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민주노총과의 막 이렇게 건배사 이런 것도 문재인 케어와 함께 좀 짚고 싶었는데 낙하산 이 부분이 너무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다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시켜서 부부간에 나란히 1마리씩 드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안 들어오나? 호식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